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글로벌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현재는 부산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부산 CBS는 두 차례에 걸쳐 두바이의 현재를 조명해봤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물류 허브 두바이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중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바이 시내에서 아부다비 방향으로 30분가량 차로 이동하면 나오는 제벨알리 프리존. 제벨알리 항구와 알막툼 국제공항, 에티하드 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갖춘 두바이의 대표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모여든 9,5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인원만 14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두바이 국내 총생산의 21%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이 모여들게 한 마중물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입니다. 두바이 정부는 프리존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에 100% 지분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두바이 공항 프리존의 운영 방식과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에 더해 연간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사무실을 얻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에는 이 같은 프리존이 무려 26개나 조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세금 감면 등이 결국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두바이 공항 프리존 관계자입니다. 프리존을 통해 기업에게 매력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이 같은 성과는 각종 특례가 담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대기업 쿠팡이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부산 곳곳에 이 같은 위법성을 가진 물류센터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수년간 파악하지 못한 채 인허가를 내준 부산시의 허술한 물류 행정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초 쿠팡의 미등록 물류센터 적발을 계기로 부산 지역 물류창고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건의 위법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2016년 시에 등록된 사상구 학장동의 CJ 대한통운 물류센터는 수년간 건축물 용도를 위반한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 중소기업이 2021년 등록한 사상구 감전동의 한 물류창고도 공장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물류창고는 건축물 용도가 창고인 곳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물류창고업 운영시설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물류센터는 창고가 아닌 공장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애초 해운대구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도 비슷한 위법성이 확인돼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물류센터 인허가권자인 부산시는 이들 시설이 관련 법 규정을 어긴 사실도 모른 채 등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업무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잘 다루지 않는 업무라서 몰라가지고 이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창고 시설이어야 되는가 또 확인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주인계 철저히 해가지고 빠른 배송을 무기로 내세우는 유통업계가 늘어나면서 도심 내 대형 물류창고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슷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대학생 A씨가 치료 도중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그저께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30대 B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오늘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낮에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오늘 오전 부산지법 형사 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숨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있었으나 살해하거나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부산 법원 종합청사 맞은편길에서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갈등을 빚으며 1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관 의원은 오늘 국책금융기관 3곳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부산에 대형 국책금융기관이 없어 금융중심지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를 계기로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해운대구 을 이명원, 사상구 서태경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명원 당선인은 제8대 해운대구 의회 의장 출신으로 김삼수 부산시당 대변인, 안영철 부산대 교수와 경선을 치렀으며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서태경 당선인은 김부민 전 부산시 의원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부산민주당은 지역위원회 17곳에 대한 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며 지원자가 없어 재공모를 진행한 연제구는 여전히 적임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이 즐비한 해운대해수욕장에 바다 조망을 갖춘 4성급 롯데 L7 호텔이 오늘 오픈 기념 행사를 열고 내일부터 투숙객을 맞이합니다. 해운대 해변로 뒷길에 조성된 L7은 383객실 규모로 바다를 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수영장 등을 내세워 실속형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우리나라 문화와 관광의 핵심인 해운대의 감성을 담은 콘텐츠를 준비해 고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서비스인 부산페이를 내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페이는 동백전 결제와 캐시백 혜택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관광 안내, 비짓 부산 패스 구매 등 외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모바일 앱과 선불 카드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외국인이면 누구나 모바일 앱에 전용 선불 카드를 등록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낮 1시 반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비스타트업 챌린지 본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비스타트업 챌린지는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하는 지역 대표 창업 투자 경진 대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아침부터 차차 흐려져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 머물러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6.9도, 습도는 57%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강일구,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